여기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근데 머리를 다듬으려던 미용사가 깜짝 놀랍니다. 왜요? 머리카락이 일단 너무 뻣뻣하고 거칠고 가발은 가발인데 놀란 이유는 가발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 남자는 늘 이렇게 가발을 쓰고 나타났거든요. 어쩔 땐 은발 가발, 어쩔 땐 금발 가발. 색깔도 스타일도 다양한 가발을 쓰고 다녔는데 어쩐 일인지 오늘은 그 가발이 꼼짝을 안 합니다. 절대로 벗겨지질 않는 거죠. 저 가발을 쓰시는 건 좋은데 머리에 이렇게 본드칠을 하시는 건 곤란해요. 1억 9,500만 달러에 낙찰됐죠. 우리나라 돈으로 2,700억. 맞아. 전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비싼 그림을 그린 주인공입니다. 바로 팝아트의 황제 앤디 워홀입니다. 아, 앤디 월 머리가 가발이에요? 처음 알았어요. 난 네. 처음 알았네. 20대부터 쭉. 그래서인지 앤디 워홀이 죽은 뒤에 집에서 나온 가발의 수가 무려 100개가 넘어요. 진짜. 근데 대체 왜 이렇게 가발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앤디 워홀이에요? 왼쪽이 앤디 워홀의 여권 사진이고 여권 사진 원본입니다. 오른쪽이 앤디 워홀이 직접 덧칠해서 만든 덧칠했네. 사진이에요. 코는 왜 저렇게 칠했어요, 근데? 앤디 워홀은 평소에도 울긋불긋한 얼굴을 감추려고 화장도 늘 두껍게 하고 큰 선글라스나 두꺼운 뿔테 안경으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다녔어요. 또한 깡마른 다리를 감추려고 항상 긴 바지나 긴 양말을 신고 아, 진짜. 사진 찍을 땐 웬만하면 다리가 드러나지 않는 포즈를 취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앤디 워홀은 자기 외모만 감춘 게 아니었어요. 또 뭘 감췄어요? 사생활이 드러나는 걸 진짜 싫어해서 인터뷰를 하면 늘 단답형으로 말을 해요. 그랬구나. 웬만하면 예스 아니면 노. 기자들이 진짜 얼마나 싫어해요. 기자들 진짜 싫어했겠다. 그래서 하루는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앤디 워홀, 당신 작품들을 보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없어요. 보여주기 싫은 거죠? 저에 대해 보여줄 게 없거든요. 저를 알고 싶으면 제 작품의 표면만 보세요. 그 뒤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미스터리로 남고 싶어요. 팬레터인가요? 팬레터. 선물? 저기 향수 있고 가발, 가발, 술병, 와인, 애기도 있고요. 뭐 책, 잡지. 앤디 워홀이 살던 집이요. 주방, 욕실 빼고 모든 방이 물건을 담은 상자들로 꽉꽉 찼었대요. 피자 꽁다리나 죽은 곤충, 심지어는 발톱도 있고요. 남의 웨딩 케이크나 콘크리트 덩어리, 제때 못 낸 고지서도 있었대요. 이런 걸 포함해서 각종 물건을 담은 상자가 놀라지 마세요. 600개가 넘어요. 저장 강박 네. 증상이 거의 확실한 거예요. 저장 강박이 있군요. 사실 강박 자체가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버렸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그 물건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자기가 너무 두려울 것 같으니까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계속 저장해 놓는 이 강박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버리지 않고 쌓아두면 덜 불안한 거죠, 자기가. 그 물건들을 보면서.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불안을 끊임없이 회피하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앤디 워홀에게 극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의 작업실에서 파티가 열린 어느 날이었어요.
환한 얼굴의 한 여성이 앤디에게 다가갑니다. 앤디, 왜 내가 쓴 시나리오를 봐주지 않는 거지? 얼마 전에 앤디 워홀이 만든 영화에 단역으로도 출연했던 극작가예요. 자기가 쓴 시나리오를 앤디 워홀에게 보냈는데 네. 피드백을 못 받아서 화가 난 상태였죠. 날 무시하는 거야? 감히 날 무시해? 그러더니 척 총을 꺼내들더니 앤디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앤디한테? 방아쇠를 당긴 거고 미쳤다. 다행히 운 좋게 총알이 비껴갔지만 다시 탕! 한 발이 더 발사돼요. 웬일이야? 이번에도 앤디는 총알을 피하긴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탕! 세 번째로 날아온 총알은 피하지 못했고 아이고, 어디 맞았어요? 앤디의 폐와 위, 식도를 관통해버립니다. 웬일이야? 급하게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미 심장은 멎은 상태였죠. 의사들이 앤디의 심장을 열심히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10초, 20초, 30초, 1분.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깨어났어요? 쿵, 쿵. 다행이다. 멈췄던 앤디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몸이 다 망가졌잖아.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수술 흉터가 배에 크게 남았고 평생 의료용 코르셋을 입어야 했어요.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깡마른 다리는 더 말라버렸죠. 아이고. 이때 앤디 워홀이 느낀 공포와 불안이 진짜 어마어마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앤디 워홀이 이런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드러내셨네. 저기에 그 아까 수술 자국이에요? 아우 진짜 수술 진짜 크게 하셨구나. 그렇게나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던 그가 자기 몸에 난 총상 자국과 평생 입어야 하는 의료용 코르셋을 만천하에 드러낸 거죠. 이런 작품도 발표합니다. 이 작품 알아요. 이름하여 공포의 가발을 쓴 자화상. 제목이 그거였구나. 30년 가까이 가발을 써왔지만 이전엔 한 번도 앤디 워홀 스스로 그걸 밝힌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공포의 가발이라고 이름 붙인 작품을 낸 거죠. 사실 앤디 워홀은 일평생을 자기 컴플렉스랑 싸워왔어요. 첫 번째 컴플렉스는 가난과 질병. 앤디 워홀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둘 다 슬로바키아에서 온 이민자였는데요. 살림은 늘 쪼들렸고 아버지는 결국 앤디 워홀이 14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린 앤디 워홀도 늘 병을 달고 살았대요. 8살 때 손발에 경련이 생기는 신경질환을 앓았는데 그것 때문에 맨날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집에서 만화책만 봤고요. 심심하면 잡지 사진이나 오려서 벽에 붙이고 텔레비전만 끼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허구한 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 동네를 벗어날 거야. 그리고 실천에 옮겨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뉴욕으로 떠난 앤디 워홀은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체코 이름 앤드류 워홀라에서 본투비 뉴요커처럼 보이는 이름 앤디 워홀로. 앤디 워홀. 훨씬 세련된 느낌이네. 그러네. 훨씬 세련됐다. 앤디 워홀.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네. 자기 출신이나 과거를 숨기고 싶어서 바꾸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외국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네. 더군다나 이제 뉴욕에서 이민자 출신이 받는 어떤 차별 이런 걸 경험하면은 더더욱 자기 과거나 출신을 좀 감추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모도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거보다도 그러니까 미국 백인 주류 사회의 외모에서 좀 벗어나 있는 좀 다른 그런 점이 싫었던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뉴욕으로 간 앤디 워홀은 광고회사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따내더니 얼마 안 돼서 보란 듯이 광고계를 싹 쓸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광고 말고 예술을 하겠다며 이런 작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어떤 작품이죠? 아, 광고 말고 예술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통조림 광고 아니에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거. 엄청 유명해요. 당시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었다는 32가지 맛 캠벨 스프 통조림을 하나하나 그려 모아서 작품이라고 낸 거예요. 이름하여 캠벨 스프 캔. 보신 적 있죠? 당연히 평단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아, 저게 무슨 작품이야. 성의도 없고. 개성도 없네. 아니, 순수 예술한다더니 광고하던 벌은 못 버렸네. 그렇게 오해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네. 또 한편에선 "헉, 새롭다, 파격적이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앤디 워홀은 더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뭐죠? 인쇄할 때나 사용하는 실크 스크린 기법을 동원했다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그 실크에다가 작품 하나의 예술을 놓고 이거를 판화처럼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계속. 대량 생산. 그러니까 이게 공장화처럼 대량 생산이죠. 아, 앤디 워홀이 그걸로 유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품을 대량 생산한다고 하니 예. 그런 걸 보는 눈들이 사실 곱지만은 않죠. 그랬겠다. 예. 역시 돈에 미친놈이네. 예. 예술을 벌이로만 생각하는 장사꾼. 아. 돈 버는 게 예술이고 일하는 것이 예술이며 훌륭한 사업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입니다. 작품이 평가받을 시간에 더 많은 작품을 만드세요. 저는 상업예술가로 시작했고 사업예술가로 끝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얘기를 저 건방지게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작업실 이름을 아예 실버 팩토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팩토리로 갔고요. 공장으로 팩토리로. 갔어요. 공장으로. 찍어내겠다. 거기서 일하는 예술가들은 예술 노동자라고 부르고. 노동자. 그래, 내 작품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야. 많이 찍어서 싸게 팔게. 그 앤디 워홀의 초기 작품을 보면은 같은 이미지를 반복하고 거기에 조금씩 변주를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품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상징적인 면도 있지만 맞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은 불안이나 강박이 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이미지 작업을 좋아해요. 그래서 복잡하거나 좀 불확실한 상황 이런 걸 좀 피하고 예측 가능한 작업을 하는 게 불안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앤디 워홀이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컴플렉스를 예술로 승화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출구네요. 그렇죠. 근데 앤디 워홀의 두 번째 컴플렉스가 바로 낯가림이에요. 그러세요? 완전 찐 아이 성향. 하지만 워홀의 작업실 실버 팩토리에서 매일 밤 파티가 벌어집니다. 네? 낯가림이 심한 분이신데? 뉴욕의 예술가, 음악가, 배우,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들이 맨날 실버 팩토리에 모였죠. 그럴 때면 워홀을 잘 아는 지인들은 구석에서 이렇게 수군댔다고 합니다. 아니, 저렇게 낯가림이 심한 녀석이 어떻게 맨날 파티를 열지? 그게 사실 앤디 워홀은 이때도 여전히 사람 만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했대요. 야, 그 낯가림을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죠? 일부러 더 부딪히는 거지, 정면 돌파. 틈나는 대로 부지런히 셀럽들과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녹음도 했대요. 그냥 같이 얘기하다 녹음 버튼을 꾹 누르는 거죠. 녹음을 왜 해요? 너무 왜 하지? 그런 녹음 테이프가 10년 동안 무려 4,000개나 모였대요. 4,000개? 이런 식으로 불안이 높고 좀 강박 이런 게 심한 사람들한테 효과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가 노출 반응 방지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뭐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환자의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노출을 일단 시킨 다음에 그 상황에서 강박적인 반응을 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아. 근데 앤디 워홀이 그런 걸 좀 해낸 사람이 아닌가. 와, 진짜 실버 팩토리를 통해서 네. 낯가림을 좀 이겨내고.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파티 여는 건 그렇다 치고 녹음은 왜 한 거예요? 녹음은? 앤디 월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인 카세트 녹음기와 나는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 뭔 소리죠 그게? 쭈뼛거리는 자기 목소리, 그런 자기를 대하는 누군가의 목소리. 이걸 하나하나 다 기록이라고 본 거죠. 그것들을 잘 분류해서 아까 앞에서 본 저 상자 안에 넣었대요.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있다고 한 그 상자 기억하시죠? 예. 그것도 앤디 워홀의 작품 활동의 하나였다는 거죠. 아. 이름하여 타임캡슐 프로젝트. 그 시기의 나의 삶,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하나하나 진지하게 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결국은 강박적이고 회피적인 성향의 산물이긴 하지만 또 앤디 워홀은 동시에 그걸 통해서 자기 삶 자체를 기록하고 또 시대를 기록하는 작품으로 또 남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앤디 워홀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황, 불안, 강박, 회피 이것과 싸운 게 아닌가. 앤디 워홀이 캠벨 스프캔 작품 다음에 콜라병을 소재로 삼은 작품을 냈는데 맞아요. 거기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래요? 대통령도 콜라를 마시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콜라를 마신다. 그리고 당신도 콜라를 마실 수 있다. 콜라는 콜라일 뿐이고 어떤 돈도 모퉁이에서 마시는 노숙자가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콜라를 살 수는 없다. 결국 앤디 워홀의 작품은 나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남들이 말하는 뭐 주류, 상류층 이런 것도 아닌 이 인식하고 맞닿아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가 팝아트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한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쯤에서 아까 어떤 기자가 앤디 워홀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당신 작품들을 보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없어요.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 누구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니까 앤디 워홀의 삶이 끊임없이 불안에 떨다가 또 그 불안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스스로와의 싸움, 그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품이 다 그 과정, 맞아. 그리고 또 그 결과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안 보여준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평생을 싸워왔다. 또 그 과정과 결과가 그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회피와 정면 돌파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어디서 본 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약간 크고 작은 불안과 우울증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회피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 회피한 것들이 썩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있대요. 우리는 그걸 묻으면 사라질 줄 알고 회피하고 사는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정면 돌파해서 해결하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누나의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해피해진다. 오.